전 지금 란주의 백탑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탑사. 사실 케이블카를 타고 왔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고요. 백탑사는 이제 하얀 탑이 있어서 이제 백탑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하얀 백탑인데요. 전통적인 이제 중국 불교 양식과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 양식이 이렇게 결합된 형태입니다. 결합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네. 보통은 아래쪽이 보통은 이제 전각 형태고 위쪽이 복발식인데 이건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탑임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져 있고요. 뭘 보나 내려다봤더니 황하가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누런 황하가 아주 세차게 흐르고 있고요. 난주 시내가 보이고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백탑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사각판을 두고 그 아래쪽에 이제 팔각으로 된 3층 이제 팔각 3층 기단부를 만들었네요. 네. 기단부를 만들고 그 기단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를 새겨놨습니다. 부처님도 있고 연꽃도 있고 부처님의 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본생담 이런 내용들 아마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각이 아름답습니다. 사실 이제 백탑이라고 하는데 백탑 하얀 탑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좀 누렇게 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황하의 좀 흙 뭐 이런 영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원나라 때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티벳의 승려를 초청했던 것 때문에 징기스칸을 만나러 가던 승려가 아마 이 란저우에서 병들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아마 대부분 명나라 때 중건하고 아마 청 때 이제 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까만 비석, 조각이 굉장히 화려하죠. 비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청나라 한풍제 때 아마 우왕과 관련된 이야기. 이제 우왕은 뭐죠? 치수, 황하의 물을 잘 다스려서 황제가 되었죠. 그 우왕과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내용들 같이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전해지기로는 이제 행소와 초서를 잘 섞어서 썼다라고 하는데 가려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자, 밑으로 황하가 보입니다. 황하가. 보이시나요? 이백의 장진주가 바로 이 황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대는 보았는가 황하의 물결이 흘러서 저 먼 바다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술의 시인 이백이긴 하지만 이 황하를 입었던 그런 시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누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다 볼 때는 란저우 시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내려와서 이제 중산교입니다. 중산교. 황하 제1교라는 이야기가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하에서 가장 먼저 생긴 다리입니다.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여행의 대부분은 사실 사람 구경이라 할 정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아마 그때부터 공사를 하고 독일에 의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아마 1909년에 완성이 된 이제 황하 철교였는데요. 길이가 이제 230m, 폭이 한 7.5m. 과거에는 이제 차량이 다녔지만 지금은 이제 차량은 다니지 않고 사람만 다니는 곳이고요. 이제 중산교라고 써 있죠. 특이하게 이제 이 다리는 황하 제1교였지만 1928년도에 이제 손문 선생이죠. 손문의 호를 따서 이름을 중산교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에는 중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징에 있는 손문의 무덤도 중산릉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만으로 옮겨간 중화민국이긴 하지만 신해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중국의 시대를 열었던 손문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름이 이제 중산교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이 되니까 좀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제 LED 등을 달아갖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시간대별로 컬러가 계속 바뀌면서 굉장히 명소가 돼버렸죠. 멀리 보이는 이제 다리와 황하의 석영, 이렇게 난주. 오른쪽 이제 제가 있는 쪽이 남쪽이고 저 건너편 북쪽은 이제 백탑사가 있던 곳이죠. 금칠을 많이 해서 그런지 훨씬 금색으로 막 보입니다. 이제 조명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사실 이 난주는 굉장히 외진 곳에 있는 도시이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이제 서북 대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단지, 천연가스를 이용한 이런 단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난주가 변방의 실크로드의 조그만 아주 낙후된 지역에서 크게 변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또 붉은색으로 바뀌었네요.
아마 이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청나라 때만 해도 아마 이제 부교 그 배를 연결해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 노량진을 건너기 위해서 정조가 이렇게 배다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곳에도 한 20여 척의 큰 배를 연결해서 부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뭐죠, 그 양가죽 뗏목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부교는 금방 또 영향이 있죠. 특히 황하는 범람을 자주 하고 뭐 이런 일이 많고, 특히 겨울에 이쪽 굉장히 춥습니다. 있는 곳이 이미 해발 1000m가 넘기 때문에 겨울이 굉장히 빨리 오고 춥죠. 그러다 보니까 얼어버리면 또 손상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시원해 보이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청나라 때 이제 이곳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금성남정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아마 이제 또 부교의 모습과는, 그 다음에 백탑 쌓인 백탑의 모습이라든지, 그 양가죽 뗏목 같은 걸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저 황하의 물길이 그리고 흘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유일하게 그 중국 여행에서 황하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란저우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볼 수가 없는데 도시 중심부를 마치 우리 한강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시 이런 자재들을 유럽, 특히 독일에서 실어와야 되는데요. 뭐 1907년, 8년 뭐 이럴 때 제대로 그 교통 운송 수단이 있었겠습니까? 특히나 철교 같은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뭐 자재를 옮겨오는 데만 거의 뭐 20개월 이상이 들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것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뭐 독일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겠죠. 뭐 나중에 이어지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도 이제 전쟁도 겪고, 특히 중일전쟁 뭐 이럴 때 많이 파손됐었죠. 중일전쟁이라든지 또 이제 중국 역시도 뭡니까, 그 이후에 국공 내란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런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아마 파손되고 다시 보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으로 강길을 따라서 굉장히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중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다 이렇게 휴양지와 관광지 모든 걸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서 찬 바람도 sve고 야경도 감상하고. 자, 건너편에 이제 금빛으로 보이는 야경이 있는 지역이 백탑사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 아래에는 란저우 라면, 란저우 우육면의 원조집이 또 거기 있죠. 굉장히 유명한 집이 이제 안박이 이제 우육면이라는 집도 그쪽에 있고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늘에 드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별처럼 보이고 있는데 잘 안 보이고, 길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 굉장히 많죠. 자, 중국 구경의 시작과 끝은 사람 구경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움직여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한 위 흐르고 사람들은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고, 물길과 산과 바다, 이런 모습으로 도시가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